도넛 사용 설명서. 도넛형 인간들을 위한 문장 레시피. 그러면 다음 7번째 문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23쪽에 있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잘 훈련되어 있고 바른 정신적 태도를 갖춘다고 해도 많은 청중들 앞에서 망신당하는 두려움이 다 사라지지는 않는다. 많은 공연자들은 늘 이런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며 높은 기대치에 부응하고자 자신을 몰아세운다. 두려움으로 인해 심신이 지치고 망가져 창의성과 명료한 사고, 자발성과 기쁨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 중 하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불안과 과도한 반응으로 이어지는 태도가 몸에 배어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허둥대고 염려하고 짜증내고 긴장한다. 자신을 조절하는 능력에 필요한 내적 자원과 명민한 자각이 부족할 때 우리는 더 방어적이고 긴장한 상태로 두려움을 대하게 된다. 하지만 자각과 조절 능력을 개발하면 이러한 상태를 뒤집을 수 있고 압박을 느끼는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긴장도가 높아지는 것을 인식하고 몸 전체의 균형을 회복하는 법을 배우면 우리는 긴장을 흘려보내고 불안 반응을 예방할 수 있다. 저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맥락하고 좀 비슷한데 제 입장에서 되게 항상 갖고 있는 그런 두려움이나 스트레스들이 되게 잘 드러나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공연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어떤 두려움들이 계속 단계적으로 몰려와요. 1월 10일 날 공연을 한다고 하면은 1월 1일의 고통과 1월 2일의 고통을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매번 이제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데 두려움을 느꼈던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단계적 준비의 방법을 잘 몰랐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공연을 위해서 내가 싱어로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실패를 거듭하면서 좀 알아갔던 것 같거든요. 그전도 실수를 많이 하고 근데 이 실수를 어떻게 좀 커버를 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좀 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었고 그걸 계속 뭔가 경험으로만 계속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 되게 많았었기 때문에 이미 제가 하는 거는 일이었었고 실수를 하는 게 어떤 괜찮아 실수했으니까 다음에 잘하면 되지 라기보다는 실수를 했을 때 질타를 받거나 일이 더 진행되지 않은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니까 거기서 오는 뭐 망신이나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저한테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배가 돼서 나중에 그 긴장감이 더 배가 되는 상황이 계속 왔었거든요. 저는 이 대목 읽고 생각난 게 스트레스 상황에서 불안이 과도한 반응으로 이어진다 그러잖아요. 네. 허둥대고 염려하고 짜증내고 긴장한다. 저도 이런 게 있는데 특히 준비가 덜 됐다고 생각할수록 긴장할수록 안 해도 되는 말이나 부풀린 행동이나 리액션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하는 순간 스스로가 알잖아요. 오늘은 여기서 못 벗어나겠다. 그게 이제 누군가는 티가 안 난다고 할 수도 있지만 되게 스스로는 이거는 내가 준비가 덜 했는데 그걸 감추기 위해 지금 내가 이렇게 좀 과한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라는 거를 알고 그거를 한 순간 또 그게 또 긴장을 하게 만들고 차라리 거기서 그냥 좀 허심탄회하게 되면 좋은데 창피를 당할까봐 그걸 또 감추려고 하는 행동들이 오히려 나를 좀 올가매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최근에도 무슨 작업을 한 게 있고 그거를 이제 홍보하는 유튜브 영상을 찍게 되면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전날 의도치 않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거예요. 아침 촬영이었는데 근데 조금 자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일에 익숙해졌다고 생각을 해서 질문지를 미리 받고 대답을 이제 대략 생각해놓고
멀리 이사 간 친구가 이제 갑자기 오게 서프라이즈로 오면서 술을 좀 많이 마셨다기보단 피곤한 상태에서 마시고 좀 일찍 잠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그게 피로가 다 안 풀리고 준비도 덜 됐고 원래는 이제 자기 전에 한 번 더 체크했어야 되는데 근데 심지어 그 준비한 내용이 4명이 같은 팀으로 준비한 거라 제 역할뿐만이 아닌 것까지 대답을 했어야 되는데 내용이 장악이 안 된 상태에서 술도 덜 깨고 피로도 덜 깬 상태에서 결국에는 되게 오랜만에 오늘 촬영은 망했구나라는 생각을 너무 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좀 비슷한 걸 이제 간담회 자리가 또 비슷한 게 있어서 그건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건 다행히 망하진 않았는데 그 유튜브는 지금 뭐 편집본이 올라온 것 같은데 보지도 못하고 있을 뿐더러 그거는 그냥 누가 봐도 망했어. 그거는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도 위로를 해줄 정도로 너무 망쳤는데 그때 제가 이랬어요. 계속 안 해도 되는 막 핑계를 댄다던가 망했다고 계속 얘기를 한다던가 그러니까 좀 창피한 행동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이걸 좀 제어가 안 되고 근데 이게 결국에는 무대 공포증, 두려움도 있지만 준비가 덜 됐을 때에 대한 반응들인 것 같고 그게 이제 뒤에 나온 얘기가 이 불안을 극복하려면 뭐 몇 가지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숙달 시킨다. 이게 근육에 배어질 정도로 내가 의식해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몸이 알아서 움직이게끔 할 정도의 숙달이 필요하다인데 그 시간이 만약에 부족했을 때에도 어떤 거를 내가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라도 그런 준비조차 없었다는 거. 결국엔 준비가 안 된 거는 어떤 긴장을 없앨 수 있는 애초에 필수 요소가 준비였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게 다 무너지는 행동들. 그래서 아마 여기서 이제 뼈 때리는 내용은 그거죠. 네가 그만큼 숙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긴장한 거야 라는 얘기가 되게 곳곳에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피아노 연주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대목을 읽을 땐 좀 그때 생각이 나면서 되게 최근의 일이라 많이 부끄러워진. 그러니까 배우지 않고 스스로 터득해서 이제는 긴장하지 않고 무언가를 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한 순간 유튜브도 망쳤지만 그 간담회 때도 그건 망하지 않았는데 진짜 손이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티내지 않기 위해 중간에 이제 종이나 이런 걸 안 들었는데 근데 중간에 이제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잔 좀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혹시나 달달거리다가 흘릴까봐 되게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그러니까 제 전문 분야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 그렇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더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런 이제 손쉬운 핑계들로 인해 준비를 못하고 가끔 노래할 때 가슴에 손을 올릴 때가 있거든요. 약간 굳기에 대한 경우. 네, 할 때 있는데 이게 많이 떨릴 때 이렇게 해요. 진정시키려고? 아니 이렇게 하면 어쨌든 손이 고정이 되니까. 손 드는 것 때문에요? 그러니까 손이 긴장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싶지 않고 좀 더 이렇게 하나로 뭉쳐졌을 때 긴장이 좀 덜 되는 게 있어서 이제 하나의 어떤 방법 중에 하나인데 손이 계속 따로 놀고 있으면은 계속 또 긴장이 되더라고요. 저는 무대는 아니니까 보통 그럴 때 손에 펜을 꼭 쥐고 있어요. 펜을 좀 돌리거나 되게 여유 있어 보이는 그런 약간 속이는 행위가 손에 펜을 들거나 막 뭔가를 끄적이는 별 중요한 내용도 아닌데 끄적이거나 근데 무대에서는 그런 건 진짜 어렵겠다. 손은 절대 없으면 너무 실시간일 때 고통스럽긴 하더라고요. 최근에 축가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계속 마스크를 끼고 노래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계속 뭔가 지옥 같은 상황이 계속 있으니까 거기에 계속 패닉이 되면은 뭔가 계속 망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그럴 땐 좀 더 천천히 하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최대한 준비했던 만큼만 계속
숙지했던 만큼만 그 호흡이 나가지 않게만 노력을 하면은 잘 되는 것 같긴 해서. 그게 중요한 것 같은 게 스스로 패닉에 빠질 수도 있어라는 생각 자체를 사실은 좀 차단하는 게 저는 도움이 되긴 되는 게 긴장할 때 당연히 엄청 많은데 그런 생각할 때도 있어요. 물론 근데 공연이랑은 중요도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적용이 안 될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그냥 뭐 이거 한번 실수해도 그 실수한 다음을 잘 하면 돼라는 생각을 좀 가질 때가 있는데 그건 약간 뻔뻔해야 되는 것도 있고 일단 나 망했다 나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안 하려고 좀 노력하는 편. 그리고 제가 옛날에 그 전공 수업 때 배운 토론이나 이럴 때 했던 스킬 중에 하나가 그 얘기를 자기소개할 때나 이럴 때 다들 보통 긴장을 풀기 위해 하는 쓸데없는 말들 있잖아요. 제가 너무 떨려서요 라거나 뭐 잘 봐주세요 라거나 그런 말들을 하면 오히려 관객들이 더 유심히 본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긴장되네요, 너무 떨리네요 라는 말은 절대 하지 말라는 거를 그걸 너무 세게 인식을 하고 있어서 엄청 막 덜덜 떨려도 되게 그런 얘기를 안 하려고 노력하기는 해요. 그리고 실제로 머릿속으로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좀 덜 웃으려고 하는 것도 좀 있어요. 이제 실제로는 잘 웃는데 약간 오히려 왜 긴장 안 한 척하고 웃을 때 있잖아요. 그럼 자꾸 웃게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좀 긴장했구나가 오히려 좀 티날 때가 있잖아요. 괜히 이상한 타이밍에 웃을 때. 그래서 약간 조금 더 무표정으로 있을 때도 있긴 있어요. 그게 좀 표정을 지우면 긴장이 좀 덜 드러날까 싶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망했다 생각하면은 네. 진짜 말리더라고요. 네. 몇 번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근데 그 생각 한 번, 그 유튜브 촬영할 때 제가 그랬거든요. 네. 이렇게 몇 마디 하다가 오늘 진짜 망했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오랜만에 약간 들었어요. 살짝 포기하는 부분이 네. 생기면서. 네. 중도 포기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리고 꼭 끝나면 망했어요 라고 주위에 또 막 얘기를 해. 자랑도 아닌데. 그게 한 번 그 늪에 빠지면 저 진짜 이제 오만이었던 게 너무 오랜만이었던 거예요. 그런 자각이. 그리고 또 공연장 갔을 때 긴장도라는 게 뭐 좀 이렇게 수치적으로 100이라고 치면은 리허설을 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 리허설을 좀 충분히 하면은 긴장도가 많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처음 이제 공간을 가서 리허설을 하는 동안 긴장도가 정말 100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 긴장도의 100을 한번 맛을 보고 준비를 하다 보면은 그 100까지는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전의 시간이 되게 중요하긴 해요. 리허설하고 그런 공간에 좀 적응하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서 일부러 좀 공연장에 일찍 가기도 하고 좀 요청을 해서 리허설을 좀 길게 하려고 하는 편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제가 그 리스크를 좀 없앨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서 끔찍해요. 아까 망했다라는 그 순간들이 몇 번 있었는데 너무 싫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방법도 있어요. 저는 너무 공연을 준비할 때 레퍼토리를 준비를 하잖아요. 제가 곡들이 조용하고 그러니까 좀 평소에 들려주지 못한 거를 들려줘야지라는 압박감 같은 게 있어가지고 선택했던 것들이 안 좋았던 경우가 있어서 아이고.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긴장하지 않고 이걸 끝까지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모습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실패를 거듭하면서 이제 왔었어가지고 지금은 조금 더 선택을 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키에 대한 선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그러니까 무리를 하는 거는 이 정도까지 무리하는 거는 위험하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근데 왜 저는 주로 외부에 이제 무대에 설 일이 뭐 진행하거나 뭐 주로 이제 얘기하는 자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갈고 닦은 걸 보여준다기보단 이끌어가는 역할이라
서점에서 행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저는 들으면 좀 누군가는 좀 별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 긴장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한테 긴장의 공이 넘어와 있다라고 하면 그 공을 빨리 딴 사람 줘버려요.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폭탄 돌리기. 네, 그런 것처럼. 근데 그게 긴장이라는 게 준다고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쵸. 뭐냐면 저를 위축시키는 좀 낯선, 좀 예를 들어 뭐 좋은 기회일수록 저를 좀 위축시키는 자리가 오면 그런데 갈 때 왜 옷차림도 신경 쓰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도착했는데 뭔가 다들 저만 보거나 혹은 네가 얼마큼 할 수 있는지 보자라는 눈치이거나 아무튼 저에게 긴장의 공이 넘어와 있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막 한 팀이고 막 이렇게 뭔가 더 많이 일을 맞춰왔고 제가 초대된 경우에 근데 그러면 최대한 인사를 먼저 하고 좀 이렇게 좀 긴장이 누그러질 이렇게 좀 상황을 현장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좀 말을 좀 늦게 입을 때요. 근데 그게 화살이 그러니까 지금 뭐 좋은 예는 생각은 나진 않지만 예를 들어 뭐 저한테 누가 와서 뭐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뭐 밥은 드셨어요. 이런 통상적인 질문을 하면 막 주목받는 것 같아요. 싫잖아요. 그럼 그걸 대충 얘기를 한 다음에 갑자기 근데 그건 준비됐어요? 라고 이 사람한테 좀 그 긴장의 공을 넘길 때가 있어요. 나를 챙기지 말고 너 네 거 챙겼어? 라고 해버릴 때가 있는데 그러면 조금 현장 분위기가 달라질 때가 있거든요. 저에게 주목을 덜 하게 되게 만드는 거? 그런 게 저는 그래서 이제 행사할 때 역질문도 많이 하기는 해요. 관객들한테 좀 말을 많이 시키라고 오시는 이제 작가님들도 긴장을 많이 할 때 그걸 좀 많이 얘기해요. 꼭 독자만 듣고 가는 거 질문하라는 법 없으니까 낭독도 시키라고. 그럼 이제 그때 좀 제 긴장이 좀 그러니까 집중이 덜 되면 사람이 좀 긴장이 덜 되잖아요. 전 좀 그런 방법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든 이미지는 빨리 공을 그냥 던져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텐 던지지 마세요. 예를 들어 긴장을 깨기 위해 나랑 가까운 사람하고만 말하는 경우 있잖아요. 저는 그거는 싫어하거든요. 막 이렇게 친한 사람들끼리만 있고 저기에 막 긴장해 있는 제3자들을 다 외면하고 이런 건 되게 싫어해서 제가 만약에 그 제3자의 입장이면 제가 그걸 깨버리거든요. 그런 걸 오히려 좀 하는 편이라 아무튼 공격은 아니고 네. 그런 불리한 분위기를 빨리 깨버리는 무슨, 거. 그러니까 말인지 알 것 오히려 같아요. 주목을 끌어올 때도 있고 던져버릴 때도 있고. 저는 항상 구석에 몰려 있어가지고. 구석에 숨어있을 수만 있으면 물론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하죠. 그런 이제 자리가 왔을 때 보통 이제 공연이라는 자리니까 그냥 이 순간을 탈피한 수 있는 방법이 내가 빨리 노래를 하고 내려가는 것밖에 없으니까. 근데 은근 하시는 것 같아요. 어쩔 때 느끼냐면 특정 세션 분의 얘기를 좀 길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연 중에 멘트 자체를 그 관심도를 갑자기 이제 보통은 다 제목님을 보러 오는 거잖아요. 혼자 하시는 공연이니까. 근데 토크를 하시다가 갑자기 특정 섹션인 분의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럼 이제 사람들이 그분에게 집중을 하잖아요. 네. 약간 긴장하실 때 그런가라도 생각이 들 때가 조금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 전환도 물론 있겠지만